엄마 시대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죠. 국회 카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엄마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엄마요? 네, 의원님. 예전에 부동산 큰손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 시대에서 국회 카페 또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각 의원님들마다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하나의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엄마차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염태영 의원님, 우리 엄마 시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무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오마이 TV 애청자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엄마라고 별명을 저희가 지어드린 이유가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법안이 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게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의 이런 민생 법안으로 또 통과가 됐기 때문인데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세대 이들에게 닥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10여 명 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 자살을 하는 사회적 희생이 참 컸던 그런 사안이죠. 전세 사기 특별법 저에게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데 제가 그곳에 치열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민생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어요 그때가. 지난해 8월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30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도 안 하고 개원연설도 안 하고 하여튼 뭐 목리를 부릴 때인데 그래서 첨예하게 여야가 격돌할 때인데 그래도 이것은 민생 법안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 처리된 법안의 내용이 그때까지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담긴 건데 LH에 의한 경공매의 그 방식으로 하는데 그 차액을 갖고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간주택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든지 지금까지 해당 사항이 없었던 이중계약의 피해자까지를 구제하게 한다든지 신탁 사기도 우리 피해 구제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또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를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법안들이 그때 당시에 합의된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거고요. 원래 민주당의 법안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당론 법안이었는데 우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까지를 담지 못한 가운데 일단 그때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 법안으로 최초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해 5월에는 그 법안의 내용이 올해 5월 31일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5월에는 또 이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을 더 연장시키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죠. 또 후속적인 절차까지도 챙기시고 최초의 계약 시점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했던 내용들은 그 피해 대상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시 특별법을 2년 더 연장시킨 거예요. 유효 기간을. 그래서 다행히 이제 법안 종료를 앞두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그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현재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사례들이 그 발생하고 사각지대 또한 계속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법안을 만들 때 정부는 이제 6개월마다 피해 발생 실태 또 지원 현황 이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약 한 3만 1천 건이 정부 측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그 중에 이제
지금의 특별법에 있는 방식으로 매입 의뢰된 것이 1만 2천 건. 예. 그리고 그 LH를 통해서 우선 매수권을 그 양도 받아서 LH가 그 경공매에 들어가 있는 게 4천여 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입이 절차가 끝난 게 1천 건이 좀 넘어서 지금 한 그 매입 절차에 들어간 것의 한 27%가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1천 건 좀 넘으면 3만 건에 비해서 아직 예.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LH의 매입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좀 더 개정하고 개선시키는 방안을 보완하는. 예. 특히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 이렇게 그 안에서도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부과하려고 그럽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매드뱅크를 놓고서 좀 더 속도를 내게 한다든지 예. 또 그 원래 선구제 후회수 방법에 담겨 있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저 보장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의원님 이게 사실은 그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의 좀 특유한 예.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지금 소위 말해 서민들은 뭐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또 전세라는 거를 또 부득이 또 거쳐야 예. 되는 그런 예. 상황 속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곧 민생 피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여야 관계도 굉장히 경직됐을 예, 때고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말 남발할 때고 예. 아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울며 예. 겨자 먹기식으로 예. 정부 측을 설득해서 처음 마련해온 안에다가 조금 더 부과시키고 조금 더 부과시키는 예. 정도에서 일단 합의를 해서 그나마의 위안과 또 일종의 희망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거부권은 여당이 주도해서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니까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속도를 예. 더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신속한 이런 정책 구제. 추진 과제로 예.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든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보완 입법이 더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고. 많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국회에도 한 5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어허.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그 제가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들은 처리해서 전세 사기가 예.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인데 제가 마침 이제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입법도 우리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되는 상임위원들하고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뭐 촘촘하게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전세 사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정말 미연에 막는 거 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좀 더 예.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든지 부패재산 몰수법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개정을 해야 될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가 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편 지역 상생 리츠법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개발의 과실을 나누는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건데 이건 역시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법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리츠라고. 리츠. 예,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얘기하는데 예. 그 리츠는 이제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2001년에 이게 도입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리츠가 쭉 운영되고 있는데 그 리츠 중에 앞으로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어허. 향후 주주로 참여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운영 또는 매각 이런 수익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역 상생 리츠법인데 예.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 붙였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그 내용을 넣어서 개정시킨 것 이게 이제 지역 상생 리츠법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발의해서 예. 그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예를 들면 네. 수원에 위치한 1천억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 상생 리츠가 매입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수원 시민들에게 우선 30%를 공모를 하면 그 연간 부동산 임대 수익을 30%를 수원 시민이 먼저 배당받는 거니까 지역 개발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그 이익을 더 공유하게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 투자가 그 활성화되도록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그 이익이 배당되도록 아하. 하는 그것이 지역 상생 리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자체가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유치를 하면 그로 인한 이익이 지역 주민들이 우선 돌아가야지 지역 주민들이 환영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그 개혁 입법을 하는 쪽에서의 과제였는데 아하. 그것이 이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거예요. 예. 요 첫 사례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이미 첫 사례가 예.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최근 이제 국토부가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 네. 리츠 방식을 활용해서 공동주택 3,497건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리츠 영업 방식을 이제 완료를 했어요. 이제 처음 도입을 예, 해서. 그래서 예. 이제 원주민인 토지 소유자들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게 해서 분양권을 받게 하고 아하. 또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30%까지를 우선 공모를 하니까 그 개발 이익까지를 이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지역 상생 리츠 1호 법안으로 예. 이제 그 이미 시행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체된 지역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더 이렇게 활성화가 보고요. 될 것이다. 각종 공공 개발 사업에도 아연 이제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 이익까지도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예, 법을 지역 통해서 주민이 먼저 그 혜택을 보는. 혜택을 보게 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지역 상생 리츠법. 예. 우리 부동산 엄마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예. 그 법안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의원님 하면은 또 명태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국정농단과 이 내란 세력의 작전 회의까지 의심된다고 보셨는데 그동안 의원님이 그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좀 상세한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안에는 그동안 작년 그 10월부터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단장에는 서영교 의원님이 하셨고요. 예. 제가 그 중에서 창원 산단에 관련된 그 조사를 하는 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 소속의 위원으로서 국토부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명태균이 창원을 근거지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워낙 예. 위법하고 불법적인 일이 많아서 그 창원에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과 관련돼서도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그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사전에 그 국가첨단산업단지 정보를 활용해서 땅 투기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창원 산단 국가첨단산업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것이 2023년 3월 15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1월부터 3월까지의 그곳의 토지거래 내역하고 그 1년 전인 2022년의 1월부터 3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을 비교해 봤더니 거래 건수가 3배, 거래액이 6배, 예. 그리고 면적이 10배. 그것도 90%가 그린벨트에 집중돼 있고 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선정 정보가 명태균에서 누설됐고 예. 이에 따라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당시에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산단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전 정보만 갖고 그 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행되면서 보니까 창원 국가 산단 자체가 명태균이 기획해서 상당 부분 거기에 예. 참여를 했고
그것을 주관했던 그런 의혹까지가 짙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아니 그때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장관이신데 예. 박상우 장관이시고요. 그때 그 일이 발표될 때는 원희룡이었죠. 그때는 원희룡. 예. 그렇죠. 발표 때는. 예.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후보지 자체를 예. 창원시 공무원들과 논의해서 선정하고 또 기존 후보지가 잘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농림부라든지 국토부와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걸 또 윤석열, 김건희에게 명태균이 직접 보고한 카톡의 내용들도 계속 나왔죠. 그리고 사실상 그 김영선 의원을 예. 세워놓고 명태균이 그렇죠. 뭐 정책본부장에서 다 뭐 어떻게 했던 것도 보도가 예. 많이 됐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아하. 작년 12월 2일 날 제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창원 산단 선정 기념 축하 파티 한 장을 공개를 합니다. 오. 그게 이제 3월 15일 날 발표하고 한 달쯤 후에 제주도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세훈의 후원회장 격인 예. 그 사람의 별장에서 그 일행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인데 그 사진을 보고 앞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비리의 원흉들로 드러나지 않겠나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그 이후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 홍준표 전 시장의 사전 선거 여론조사 한 거 있죠. 예. 그 여론조사를 하고 불법 그 비용 또 대납한 대납하고 그 또 나중에 이권을 보상을 받고 보상 예. 주고. 그랬던 내용들의 핵심 인물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명태균, 김영선 그런 분들도 그 사진에 있었고 명태균과 국힘과 그런 유착 불법과 관계. 비리에 있었던 예. 유력 인사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을 그 사진에서 공개한 게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공개하신 건 그 날짜인데 그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찍힌 그렇죠. 사진인데 예.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 그게 사진 이제 자체는? 2023년 4월이죠. 그 4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걸 공개하신 거고. 예. 와. 그걸 이제 제가 취득하게 돼서 그걸 공개를 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관련되는 비리들이 줄줄이 나왔죠. 줄줄이 나오죠. 제가 12월 3일 날 그리고 예. 그것을 밝혔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를 또 고소까지 합니다. 고소까지. 예. 아하. 그런데 그 우연하게도 이 사진이 공개한 다음 날인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죠. 어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민간인 명태균에 의한 부적절한 국정 개입 이상으로 보는 것이 예.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근거들이 그 안에서 쏟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볼수록 윤석열과 김건희가 상당히 깊게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들게 한 거죠. 야, 아까 이 명태균 게이트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 우리 의원님은 창원 산단 쪽을 파셨고 근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홍준표 전 시장과 예. 관련된 인물들이 그 한 장 사진 속에 다 있었던 그 거예요. 제주 별장 사진. 예.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을 진짜 해서 또 고소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또 겪으셨는데 예, 그 사진도 혹시 뭐 보여줄 수 있으시면 한번 좀 예, 보여주셔도 좋고. 그 전에 여러 번 밝혔는데 그렇죠. 여러 번 많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예. 좀 나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이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거 수사를 지금 김건희 특검은 좀 어떻게 뭐 잘하고 있다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하세요? 예, 지금까지는 그 의혹의 대상이 됐던 것들을 예. 하나하나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단계 있죠. 요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은 2024년 11월 24일 당시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이제 명태균이 계속 그런 내용이 터져 나오니까 예. 이게 나라냐? 아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말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김용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의 경로를 보고서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든지 대국민 담화문 또 포고령 초안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고 이제 그 알려졌는데 예. 결국은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때 경로한 윤석열에 의해서 김영인이 준비한 게 아하. 비상계엄이다 예. 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고요. 또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아까 제가 예.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사진 하는 공개한 날, 예. 그날 명태균 변호인이 아하. 황금폰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측으로 보면 이게 곧 터지면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곧 공개될 거다 이런 예.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아하. 추측되고요.
그리고 결국 12월 3일 날 예. 명태균, 김영선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그런 날 밤에 결국은 그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본인이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딱 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 갖고 있는 황금폰에도 윤석열, 김건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각종 정재계 로비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불법 행위 증거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궁지에 물린 윤석열이 그래서 무리하게 계엄이라는 아하. 극단적 수단까지를 동원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죠. 그렇죠. 예. 또 그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도 이제 내일 소환을 예, 참고인으로 소환 한다고 조사하고요. 합니다.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역시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요즘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네. 허장성세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들 단지 내 고객일 뿐이다. 특검을 원했던 사람 봐도 나라. 내가 억울하다. 예. 뭐 김건희 어떻게 될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입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그때 당시에도 뭐 본인이 입만 뻥끗하면 뭐 30일 안에 뭐 대통령 뭐 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기억도 상당한 나고요. 비리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을 나를 함부로 어쩌면 너네들 끝장난다 이렇게 계속 예. 공갈을 했던 건데 그때도. 예. 근데 그때 이미 저질러진 많은 것들이 윤석열은 그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예. 계엄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아하. 아니 아까 우리 또 의원님이 공개하셨다는 그 사진 한번 좀 보고 가려고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이 요 사진입니다. 사진 맞죠? 예, 예. 요게 이제 그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입수하신 거. 저기 예. 중앙에 명태균이 앉아있고요. 그 예. 뒤쪽으로 김영선 의원이 사이드로 앉아 있습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 보이네요, 김영선 의원도 예, 뒤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하. 이 사진은 어디까지나 주도를 명태균이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김한정 씨가 있고요. 예. 오세훈의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하고 예. 또 저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의 임원들이 또 서울시 산하 기관의 기관. 임원으로 예. 채용되고 그 사건. 또 최모 씨가 있습니다. 그 왜 홍준표 전 시장의 서울 사무소 소장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했던, 예. 그 양아들로 일컬어지는 뭐 이 사람도 여기 있고요. 최모 씨도 예, 있고. 저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땅 투기를 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 이후에 뭐 옥포조선소를 대리해서 같이 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쩜 저 한 장의 사진에 그렇게 많은 다 모여서.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내부적으로 깊이 여러 곳에 관여했던 예. 그 비리 카르텔이다. 아니 저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다 번호표 뽑고 앞으로 만나야 될 이제 것 해야 될 같은데요. 일입니다. 특검 동기, 예. 다 특검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까지도 또 보여드렸고, 왜냐하면 저 사진이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입수를 하신 예. 제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 또 관심 분야가 또 환경 분야신데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또 임진강 도보순례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원래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예. 2005년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예. 초선 의원인 분이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십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원님께서 우리강 도보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환경운동을 같이 했던 입장이라 예. 그때마다 저도 단골 참여자였어요. 같이 하셨군요. 2005년도 섬진강 할 때 주제가 은어대를 따라 흐르고라는 거고 낙동강 평화바람, 영산강 숨결 속으로 그리고 한강에 스며들며 이런 식으로 5대 강을 쭉 하셨어요 그때 예.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멈춰진 것을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돼서 20년 전에 우원식 의원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나라 10대 강까지는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생각 갖고 예.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그 맨 처음에 환경운동 할 때 강살리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 강살리기 운동은 그 사실은 지금 원래 이제 작년에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은 윤석열 정권이 환경 정책 부재라든지 또 강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름을 막아놓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를 계획을 했던 건데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강은 계속적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와 상식을 되새기게 하고 또 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그 새롭게
강살리기의 모델들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지난 6월 9일 날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참여한 가운데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했는데 이때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의원 시절에 걸으면서 느꼈던 얘기를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강을 따라 걷는 것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리고 또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강을 따라갔다 걷다 보면 산천, 농촌, 어촌, 도시를 만나고 또 사람 사는 모습과 민심도 들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강 도보 순례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국민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의정 활동이 기초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일을 그래서 저는 꼭 다시 그 살려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주제로 제가 이 일을 꼭 하려고 하고요. 8월 말에 일주일을 이제 임진강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예, 걸음 이제 도보 순례 이제 발족식을 준비 중이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현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한창이고 오늘도 또 5곳의 상임위에서 또 열립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당히 뭐 낭만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을 좀 쓰고 있는데 이 국회의 상황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12.3 내란의 옹호 세력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정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90명이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때도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을 유도했고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서 윤석열 체포도 저지시키려고 했고 공수처라든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한다는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예. 뿐만 아니라 민의 전당인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여서 폭력, 독재를 미화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당은 사실은 위헌 정당이고 아마 해체돼야 될 정당인데 그런데 지난 6월 3일 대선에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런 그 보궐선거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세우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정당, 파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고 뻔뻔스럽게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했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절단낸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조차도 국민에게도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오늘이 오송 참사 이제 이 날인데 각종 참사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되고 있기도 하고 경제를 폭망시키기도 했는데 이런 거에서 책임지지 않고 정말 뻔뻔스럽게 지금 온갖 방법으로 인사청문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고요. 아마 당리당량만 따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로서는 그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청문회에 관한 평가도 좀 들어봤고 좀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당대표 선거를 두고 열기가 좀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자분들의 열기가 좀 뭐 과열된 양상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워낙 큰 선거되다 보니까 지지자들께서 과열된 양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죠. 저는 뭐 선거라는 과정 중에 이런 것은 뭐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동지이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똘똘 뭉쳐서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당원 중심 정당이고 그리고 또 이 정부는 국민 주권으로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당원이 중심이 돼서 시민 정치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6월 말에 그 스웨덴의 알메달렌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래된 시민 정치 축제가 열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다녀왔어요. 그 이것은 이제 시민과 정치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식과 격식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런 정치 축제이거든요.
스웨덴의 모든 정당에 나와서 직접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3,000개 이상의 포럼이 곳곳에서 열려요. 예. 저는 이제 수원시장 시절부터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도입하게 하고 했는데 수원에 계실 때부터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이런 알메달렌 정치 축제의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우리 정당에 심어야 된다. 우리 당 대표 선거도 그런 선거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예. 다음번에 꼭 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의 모습들을 새롭게 그 모델들을 지금 기획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원래 또 선의의 경쟁을 또 뜨겁게 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누가 돼도 사실은 민주당을 다 발전시키는 마음으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가까이서 지켜본 그 두 분의 뭐 장단점 이런 걸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이고요. 아마 어느 분이 되더라도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박찬대 후보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면서도 이분이 둥글둥글하게 생기셨고 인상이 좋으셔서 또 국민들의 호감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은 강하게 해나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해나가지 않겠나. 또 상대의 감정을 읽고 또 갈등을 조율하고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팀플레이에 아주 강하더라고요. 팀워크.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것을 증명해 온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아주 투탑이 호흡을 잘 맞췄던 거. 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고비를 그때마다 원내 전략을 잘 세워서 넘어왔던 거 이런 것들이 강점이고 대통령에게 초기 개혁에 상당히 큰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후보 역시 강점이 많죠. 워낙 뛰어난 개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돌파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각종 개혁 입법에 상당한 성과를 내셨죠. 그리고 내란 사태 때도 이제 국회 탄핵소추 단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두 분 다 당의 큰 자산이니까 우리 민주당이 국민 곁으로 파고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군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가장 잘 만들어낼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 위치에서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염태영 의원님하고 또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저도 오래간만에 같이 나와 보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엄마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아마 그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잘 거듭나서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게 하고 오마이TV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된 주거 안정에 힘쓰셨고 또 명태균 관련된 이 개발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신 우리 부동산 엄마 염태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